이게 진짜 축구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캐릭이라는 감독이 그렇게 부임한 게 오래된 게 아닌데 정말 어떤 우리가 아는 뭔가 전술과 축구에 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허상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지? 시간이라는 게 꼭 절대적인 퀄리티와 비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캐릭? 축구? 뭐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일단 아모림볼에 비해서 재밌어요. 제 3자 입장에서 보자면 재밌는 게 크다. 이것만으로도 저는 팬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축구가 당연히 이기면 좋죠. 내가 응원하는 팀.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구를 보는 이유는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어떤 도파민을 느끼기 위해서기도 하고 말 그대로 어떤 나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재밌는 축구를 한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죠. 내가 이 팀이 꼭 우승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승팀은 하나요. 하나인데 내가 이 팀의 축구를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짧은 시간이지만 확실히 그 아모림 때보다는 경기가 재밌고 더 뭘 하려는지가 명확해요. 그리고 저는 이 선발 라인업의 구성만으로도 선수들의 경기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점점 더 배우는 것 같아요. 축구를 계속 보면서 점점 배우는 게 생기는데 뭐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진짜 감독이 본인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선수만 올바른 위치에 놓아주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적인 것만 끌어올려주더라도 상당히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뭐 시티도 분명히 이제 사이드백들에 대한 불안감은 있고 센터백도 주전이 아니죠. 어떻게 보면 오랄리, 마테우스 누네스, 디아스, 그바르디올 이 포백이 아니긴 해요. 그것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겠죠. 그럼에도 이제 맨유의 그 라인업 보면은 오늘 은베모 일단 톱으로 뒀잖아요. 그 다음에 도르구 아마두도 저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두 명이 아모림볼에서는 사이드백을 봤던 선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추측일 수도 있지만 그 사이드백들이 수비시에 내려와 주면서 도쿠나 세메뇨 같은 개인 능력 좋은 윙어들을 더블팀으로 한번 묶어보겠다. 이런 의도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이드 쪽에서는 그런 선수들로 수비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칠 때는 브루노를 적극 활용하는 거죠. 브루노 공 주고 그 아래 투볼란치 배치.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아모림 때는 브루노가 3선으로 내려가서 공을 잡아도 더 낮은 위치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지금 캐릭볼에서는 어쨌든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브루노가 더 위쪽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더 위쪽에 있다 보니까 어때? 너무 자연스럽게도 골대랑 더 가깝잖아요. 공 잡는 위치가 항상. 그러니까 더 크리티컬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. 그거는 사실 뭐 어떤 전술적인 조정도 있겠지만 어때요? 위치를 바꾼 것만으로도 그런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.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.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느꼈을 때 브루노가 맨유에 입단한 이후로 정말 많은 빅사이닝들이 있었죠. 좋은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한 명도 브루노를 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.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브루노의 축구력을 한 명도 저는 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. 좋은 선수 많이 들어왔었지만.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브루노를 쥐어짜는 게 어떻게 보면 성적을 제일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. 맨유에 오는 감독은 브루노를 잘 쓰면 성적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. 뭐 성적이 아니더라도 경기력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 축구력이 제일 좋아요. 그래서 브루노의 어떤 축구력을 살려줄 수 있는 뒷공간을 빨리 띄워줄 수 있는 선수, 뭐 브루노의 수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, 그런 선수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저는 맨유의 그런 공격적인 상황들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. 브루노가 그냥 일반 선수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맨유가 그동안 성적이 좋았던 시즌도 있고 아닌 시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오고 갔었잖아요. 근데 어때? 브루노는 입단하고 나서 아놀드한테 한 번 빼고는 전부 리그 기회 창출 1등이었나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전술, 어느 감독 아래든 기회 창출이 1위였어요. 진짜 몇 시즌간. 아놀드한테 한 번 뺏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브루노를 살리는 게 간단하지만 해답이 될 수 있다.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맨유가 임시감독 때 되게 경기력이 좋잖아요. 한 3경기씩. 그래서 저는 맨유는 좀 그냥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
그러니까 크루로 가는 거죠. 감독을. 임시 감독 크루로 해가지고 한 3명? 4명 이렇게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3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 감독 크루로 하면 진짜 셀 것 같은데. 그 정도로 이게 확실히 맨유 임시 감독으로 오는 사람들이 플래처, 캐릭, 솔샤르 약간 대선배들이 오는 거잖아.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확실히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대단하네요. 그러니까 선수들도 리스펙이 생기는 거죠. 과거에 이제 선수로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사람들이니까. 사실 아모림 때도 시티를 잡았던 적이 있잖아요. 원정 가서. 근데 그때는 약간 경기력이 이렇진 않았어요. 경기력이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압도적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때 약간 아마드의 극장골 요런 걸로 이겼잖아요. 근데 오늘 경기는 진짜 완전히 그런 경기력으로 누르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림 볼 때 가장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가 아스날 1대0으로 진 거. OT에서 했던 게임. 그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오늘 경기는 그런 경기력에 결과까지 나왔던 경기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죄송해요. 저 호들갑 한번 떨면 오늘 경기까지만 봤을 때는 아모림 볼 때 시간이 좀 아까운 느낌이 좀 들어요. 그 정도로 아모림 경기를 봤을 때는 약간은 지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진짜 원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긴 했는데 오늘 경기는 명확하잖아요. 하고 싶어 하는 게. 선발 라인업부터 느껴지잖아요. 우리 아래쪽에서 끈적하게 맞고 카운터. 근데 그 카운터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보는 맛이 훨씬 더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테나흐 때 거치면서 맨유의 약간 악성 매물들이 많이 들어왔었죠. 그러니까 테나흐 픽으로 뭔가 데려왔던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제대로 안 터졌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처리하는 데 오래 걸렸다면 그나마 다행인 건 아모림이 테나흐보다는 부임 기간이 짧다는 거, 그리고 데려온 선수들이 악성 매물화 되지 않았다는 거, 충분히 포백에서도 사용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거.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추가적인 부분을 따져보자면 사실 아모림 때 승점이 막 곤두박질 쳤던 건 아니죠. 지금 어쨌든 간 맨유가 첼시도 잡고 이길 때는 또 이겼던 경기들도 있다 보니까 뭐 크리스탈 팰리스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되게 안 좋았는데 세트피스 2방으로 이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승점을 쌓아놓다 보니까 지금 캐릭 감독이 이겼을 때 실시간 순위 4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 놓은 거는 괜찮다. 근데 어쨌든 제가 느꼈던 거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캐릭의 퍼포먼스가 좀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약팀전도 봐야 돼요. 오늘은 시티가 맨유보다 더 강팀처럼 플레이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점유율 위주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이 뒷공간이 벌어지고 그 뒷공간은 오히려 맨유한테는 더 좋은 게임 양상이 됐던 거죠. 그러니까 맨유의 지금 선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, 또 캐릭이 오늘 한 방으로 준비해왔던 그런 전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랑 맞아떨어진 거죠. 시티의 특성이. 근데 시티 오늘 포백이 또 제대로 못 나왔어.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자면 내려앉은 수비 상태로도 캐릭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? 요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봐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저는 일단 가장 의미가 깊은 건 투지를 좀 뭔가 끌어올린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팀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. 뭐 전술 백날 짜봤자 뭐예요. 선수들이 말 안 들으면 끝인데. 근데 지금 선수들 들어와서 하는 거 보셨어요? 도루구는 그냥 바닥에서 굴러다닌다니까, 걔는. 그냥 바닥에 하루 종일 누워있다니까. 그러니까 의지가 생겼잖아요, 의지. 거기에 이제 은배모가 딱 한 골 넣고 나서는 선수들이 더 악착같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크다니까요. 왜 어떤 클럽들에서 임시 감독을 어떤 레전드 출신으로 하는지 알 것도 같아요. 이렇게 동기부여만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본질일 수도 있죠. 어떤 감독의 전술을 많이 짜고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말 그대로 선수들한테 야, 너 죽어라고 뛰어. 이것만 이끌어내줄 수 있으면, 거기에 선수 퀄리티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그냥 순수 경기의 어떤 템포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. 그리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결과까지 나왔어요. 오늘
맨더비 2대0 근데 경기력은 압승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이제는 선수들 신나서 다음 경기 하는 거예요. 와, 오늘 미쳤다. 야, 우리 할 수 있어. 다음 경기도 뭐 해보자. 이렇게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들 돈나룸마가 잘 막았는데 이 정도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게임이었고요. 그 다음에 윌콕스 디렉터가 캐릭을 좀 푸시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윌콕스가 뭐 솔샤르, 캐릭, 반니 중에 캐릭을 선제 안 하고 나머지들은 오케이를 했다. 이렇게 현지 언론에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윌콕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? 첫 경기 더비 상대로 아, 내가 사람 잘 봤다. 뭐 이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오늘 경기 맨유는 사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다 됐고, 그 어떤 맨유가 파놓은 그런 함정에 시티가 좀 빠져들어간 느낌? 그리고 이제 경기가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시티가 스스로 말리고, 그 말리는 것들을 또 맥과이어, 리산드로 이런 선수들이 잘 이용해서 수비까지 성공하고. 그래서 다음 경기 봐야겠지만 이번 경기는 뭐 충분히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기뻐해도 될 정도로, 도파민 터져도 될 정도로. 왜냐면 테나흐 아모림 때부터 이런 시원한 경기력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테나흐 23, 24부터는 경기력 진짜 안 좋았거든요. 23, 24 테나흐, 24, 25 테나흐와 아모림 섞어서, 그리고 25, 26 전반기 아모림까지 거의 2시즌 반? 2시즌 반 동안 경기력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오늘 경기 보면은 충분히 기뻐해도 된다. 그냥 그 정도로 그런 갈증을 싹 씻어주는 경기였다. 캐릭 너무 좋았습니다.